이제 위험 자산들은 강한 척을 하고 있는데요. 동시에 또 작은 뉴스에도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정답은 숫자에 있지가 않고요. 이번 주의 핵심은 숫자가 아니라 이 공백입니다. 지난 가을에 미국이 연방정부 셧다운을 겪었었고 그 여파로 현재 중요한 경제 지표에 구멍이 생기고 있다는 거. 어떤 달 같은 경우는 CPI가 아예 취소되기도 했었죠. 그리고 어떤 고용 지표는 필요한 조사가 못 나와서 비어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요. 경제가 좋다 나쁘다를 말하기 전에 먼저 한 가지를 물어봅니다. 지금 나온 숫자를 얼마나 믿을 수 있느냐? 이 질문이 중요한 이유는요. 미국 연준이 금리를 결정하는 방식이 결국에 데이터 위에 서 있기 때문인 거고, 근데 그 바닥이 한번 흔들렸습니다. 연준이 12월 달에 금리를 내렸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건요. 연준이 앞으로 무엇을 근거로서 그 다음 스텝을 밟을지 이 시장이 아직까지 확신하지 못한다라는 거. 그래서 이번 주에 나오는 지표들, 특히나 그냥 지표가 아닙니다. 공백을 메우는 조각이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면서 먼저 이번 주 화요일 GDP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 시장은 3분기 성장률을 3.2% 부근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직전 분기는 3.8% 정도였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께서 성장률이 높으면 이거 주식도 오르고 낮으면 내려가겠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하시는데 이번에는 그 구조가 조금 다르다라는 거. 이번 GDP 발표가요. 정상적인 루틴 속에서 나온 숫자가 아니에요. 미뤄졌다가 나오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시장은 성장률보다도 먼저 이 숫자를 정책 해석의 기준점으로 써버립니다. 이 GDP가 예상보다 강하게 나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첫 번째 반응은 보통 금리에서 나옵니다. 성장률이 강하다? 그럼 경기가 아직 버틴다는 얘기니까 그 순간부터 미국 연준 어떨까요? 금리를 빨리 내릴 이유가 없어지겠죠. 그러면 채권 금리가 튈 거예요. 달러가 강달러가 될 겁니다. 이때 미국 증시랑 암호화폐 시장은 두 가지 힘을 동시에 받습니다. 경기가 강하니까 이 좋다라는 힘, 그리고 금리가 올라가지고 오히려 투자 시장에는 안 좋게 작용하는 힘이 같이 작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이유들로 어떤 날은 좋은 GDP가 나왔다라고 할지라도 투자 시장이 시원하게 가지 못하는 현상들이 나오고는 한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GDP가 약하게 나오면 이것도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연준이 더 빨리 금리를 내리겠다는 기대감이 붙으면서 금리가 내려갈 수가 있어요. 근데 동시에 경기 둔화가 본격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 같이 커지는데요. 그래서 이때도 달러랑 금리의 움직임이 곧바로 위험자산 랠리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고 이 지금처럼 데이터 신뢰가 흔들린 구간에서는 특히나 그렇습니다. 이 시장은 숫자 하나로 결론을 내리기보다요. 그 숫자를 연준이 어떻게 말로 포장할지 함께 봅니다. 그래서 이번 이슈의 핵심은요. 결국에 공백입니다. 숫자가 아니라 이런 공백들이 시장의 해석을 흔든다라는 것. 이 같은 날 소비자 신뢰지수도 나옵니다. 시장 예상은 91.7이고요. 지난달엔 88.7이었습니다. 이 지표가 단순한 기분 조사처럼 보이겠지만 미국 경제에서 소비는 거의 엔진입니다. 소비 심리가 회복되면 소비가 다시 버틴다는 해석이 붙고요. 그 순간 성장과 물가가 동시에 자극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금리도 달러도 위험자산도 동시에 흔들릴 수밖에 없겠죠. 이 지표가 무서운 이유가 방향성이 아니라 결합 효과 때문에 그래요. 성장과 물가를 동시에 건드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수요일에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됩니다. 이 원래 같은 경우는 목요일에 나오던 지표가 휴일 때문에 수요일로 당겨진 형태인데요. 이 시장은 220K 부근을 보고 있고요. 그 이전은 224K였습니다. 이 숫자 하나로 노동시장을 결론 내릴 순 없겠죠. 하지만 연말에는 이 숫자가 트리거가 된다는 거. 그리고 그 이유는 간단한데요. 연말, 특히 크리스마스 이브 같은 경우는 단축장입니다.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이 줄어들고 거래량이 얕아집니다. 깊이가 얕아지면 작은 파동도 크게 보이겠죠. 이때 금리랑 달러가 한번 움직이면은 레버리지가 쌓인 시장부터 흔들리게 돼요. 여기서 코인 시장을 보겠습니다. 이 지금 비트랑 알트는 기대는 있는데 확신은 없는 이런 구간에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자금에 대한 유입 시도는 이어지고 있는데요. 가격은 중요한 저항에서 자꾸 막힙니다. 펀딩비도 극단적으로 과열된 느낌은 아니에요. 누군가 큰 방향성을 만들어주면은 그쪽으로 빠르게 쏠릴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인데요. 그래서 이번 주 미국 지표는 코인한테 단순한 뉴스가 아니에요. 이 코인은 금리랑 달러에 민감하기 때문에 달러가 강해지고 금리가 올라가면 코인은 같은 속도로 더 크게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반대로 금리가 내려가도 경기 불안이 같이 커지면요. 또 코인이 먼저 안전자산처럼 움직여주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이 결국에 단기적으로 리스크 온오프가 코인의 언어라는 거고 여기서 XRP는 한 가지를 더 보셔야 돼요. XRP를 오래 보신 분들은 늘 가격 이야기로 들어가려고 하시는데요. 저는 이번 주에는 그 얘기를 줄이고 싶어요. XRP가 지금 구조적으로 결제 인프라의 재배치라는 이런 큰 흐름의 한가운데 있는 막중한 상황입니다. 2025년은요. 스테이블 코인이 제도권으로 들어오는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진 해였다면 현재 미국에서는 결제형 스테이블 코인을 제도적으로 다루는 틀이 만들어졌고 이 감독기관 같은 경우는 은행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때 절차를 구체화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말인즉슨
은행 돈이 디지털 토큰 형태로서 더 많이 돌아다니는 환경들이 열리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누가 더 빨리 오르느냐가 아니에요. 어떤 레일이 표준이 되느냐를 보셔야 돼요. 스테이블 코인이 늘어나면은 결제량 정산은 더 자주, 더 빠르게, 더 넓게 일어나야 됩니다. 그때 필요한 건 유동성이겠죠. 서로 다른 네트워크랑 서로 다른 통화를 연결하는 유동성 말입니다. XRP가 계속해서 결제량 정산이라는 문맥에서 이야기되는 이유,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그리고 리플이 RLUSD 같은 스테이블코인 확장 전략을 계속 공개하는 것도 이 레일 싸움에서 자리를 잡으려는 움직임으로 읽힙니다. 게다가 XRP는 제도권 접근 통로도 늘어나고 있는데 상장 상품 형태로서 편입되는 길이 생겼다? 이거는 이제 XRP를 보는 사람이 개인 투자자만이 아니라는 뜻이겠죠. 물론 이게 곧바로 가격 상승을 보장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 구조를 보시면은 분명히 바뀌고 있다는 거. 그렇다면 구조가 바뀌었을 때 같은 뉴스도 또 다른 방향으로 번역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번 주는 숫자를 맞히는 주가 아닙니다. 이 공백을 읽는 주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GDP랑 소비 심리랑 고용 지표가 던지는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연준이 어디까지 확신을 갖고 움직일 수 있는지, 시장이 어디까지 불확실성을 가격에 반영을 할지 그 경계선이 드러나는 주입니다. 이럴 때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할 일은 단순해요. 방향을 예언하는 대신에 이 흔들림을 전제로 계획을 짭니다. 발표 전후로 레버리지를 줄이고요. 한 번에 결론 내리기보다는 분할로서 대응하면서 내가 틀렸다고 인정할 조건을 먼저 정해둡니다. 그리고 나서 하루의 움직임보다 발표 다음날 그리고 그 다음 주의 시장이 만들어낼 수 있는 새로운 기준들을 더 중요하게 봅니다. 현재 연준은요. 이 금리를 내렸는데 시장은 편하지가 않아요. 그 이유는 공백 때문입니다. 데이터 공백이 만든 해석의 틈들이 아직까지 닫히지 않았기 때문인 거고 연말 미국 데이터의 함정은 숫자가 아니라 이 공백이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께서 XRP를 보면서도 언제 사야 되나 여기에만 집중하십니다. 하지만 이 자산은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로만 천천히 모아가는 사람이 결국에 유리해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제가 안내드리는 정보방도 현물 매매 기준만 다뤄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기준이 필요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창 참고하셔도 괜찮고요. 투자의 현인 하워드 막스는 이런 통찰을 남겼어요. 우리는 미래를 예측할 수는 없지만 미래를 대비할 수는 있다라고요. 이 지금 시장은 데이터의 공백과 얇아진 유동성이라는 짙은 안개 속에 있습니다. 이 많은 분들께서 보이지 않는 앞을 억지로 맞추려다가 길을 잃어버리시곤 하는데요. 하지만 오늘 우리는 확인을 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안개 너머를 투시하는 예지력이 아니라 안개 속에서도 전복되지 않을 단단한 배를 준비하는 거. 숫자가 비어있는 이런 공백의 시간들은요. 역설적으로 봤을 때 우리 구독자분들의 투자 원칙을 채울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이 시장을 예측하려 들면 불안해지지만요. 대응하려고 마음먹으면 오히려 평온해집니다. 부디 이번 한 주 거친 파도 앞에서도 흔들림 없는 원칙 매매로서 우리 구독자분들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이 빈칸을 두려움이 아니라 준비로 채우는 현명한 투자자가 되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시장이 흔들릴 때 가장 큰 버팀목이 되는 것은 막연한 기대감이 아니라요. 실제로 선택지를 만들어주는 현금 비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투자 시장이 어렵게 느껴지고 리플과 비트에 대한 불안감이 커질수록 많은 분들께서 곧 좋아질 거다. 반등은 반드시 온다. 이런 말들 위해서 위안을 찾으려고 하시지만 이런 말들은 마음을 잠시 달래줄 뿐이지 실제 대응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이럴 때 가장 현실적으로 힘이 되어주는 것은 바로 현금 비중입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께서 현금 들고 있으면 오히려 불안해하시고요. 지금 당장 매수하지 않으면 기회를 놓칠 것처럼 조급해지시는데 이 사실 현금 비중은 시장이 좋고 분위기가 올라와 있을 때 미리 만들어 두셔야 되는 가장 중요한 자산입니다. 상승장에서는 수익을 조금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현금을 남겨두는 선택이 나중에는 훨씬 더 큰 여유로서 돌아오게 될 겁니다. 이렇게 준비해둔 현금은 시장이 하락하고 리플 가격이 내려오는 순간에 내 불안감을 줄여주는 보조 바퀴 역할을 해주고요. 흔들리는 구간에서도 넘어지지 않게 중심을 잡아줍니다. 선택지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심리가 훨씬 더 안정되고요. 공포에 휩쓸릴 확률도 크게 줄어들겠죠. 이 시장이 더 떨어진다라고 할지라도 나는 추가 매수가 가능하고 비중을 늘릴 수 있으면서 평단을 낮출 수 있다는 가능성이 열려있기 때문에 하락을 무작정 두려워하기보다도 조금 더 내려와도 준비가 되어 있다는 이런 건강한 투자 태도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에 현금 비중은요. 아무것도 안 하는 돈이 아니라 하락장에서 가장 강력하게 작동하는 전략이자 무기인 거고 이런 무기를 준비해둔 사람만이 반등이 왔을 때 조급해지지 않고 여유있게 대응이 가능하겠죠. 끝까지 살아남는 것은 이 현금을 선택지로 만들어둔 사람입니다. 이 코인 시장은 하루의 오르내림만 보고 판단할 수 있는 단순한 시장이 아닙니다. 특히나 리플 XRP나 비트코인처럼 중장기 구조가 중요한 자산들은요. 이런 흐름을 꾸준하게 관찰하면서 지금 시장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차트랑 심리랑 수급을 함께 묶어서 이해하셔야지 손실을 줄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매일 직접 체크하는 가격 구간들,
시장 심리가 어디서 꺾이고 어디서 다시 살아나는지 여기에 대한 흐름을 정리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현재 번호로 신청 주시면 입장 도움 드리고 있고요. 혼자 고민하는 시간을 줄여드리기 위한 기준선을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